26년 전 오늘 강남 한복판에 있던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었죠.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풍백화점 붕괴한 그 해가 1995년 6월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었죠. 바로 1년 사이에 이런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컸었어요. 저도 뭐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었거든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일어났다고 하고 그 뒤에 뭐가 부족하다, 구조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게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당시에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상자만 9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느냐, 이게 이제 모든 국민을 다 경악해 했었는데요. 원래 상업용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주거용 토지의 상업용 건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건물 준공 때까지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있었고 건물에 대한 어떤 실시 설계도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삽부터 먼저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 증축하면서 5층으로 증축했거든요. 이 기둥을 떠받치는 거를 없애버렸고 거꾸로 기둥 안에 철근 개수를 세서 언론이 보도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철근조차도 제대로 넣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건물이 왜 들어설 수 있었느냐,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실공화국이라는 거의 총체적 상징성을 바로 삼풍백화점이 보여줬다 이렇게 그때 당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막지 못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영상으로 당시 상황 잠깐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소사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초 일대에 경보음이 천지를 뒤엎을 정도로 소란스러웠어요. 생지옥이었죠, 생지옥. 다들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먼지 뒤집어 쓴 상태로 눈만 보일 뿐이지 외형상으로 이렇게 보통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온 안에 훨씬 아수라장이야. 침대에 매달려서 다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 와중에 수술실 옮기고 그 와중에 돌아가시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들어오면서 울고. 랜턴이 제일 필요해, 랜턴이. 예. 연결이 됐구나, 이게. 말 들려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유, 세상에 죽일 놈이 한둘이 아니여. 이 신곡을 어떻게 들었더니 그 5년 된 커플이 저렇게 아수라장을 만들고. 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 지금은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졌죠. 그렇습니다. 저 뉴스 보니까 저도 저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저 뉴스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건물이 무너지는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37층짜리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 저 사고가 난 이후에 저 부지가 철거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서울시가 공개 입찰을 진행을 했고 대상그룹이 낙찰을 받았는데 내야 될 돈이 2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97년에 외환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을 납부하는 게 늦어졌고 그래서 2001년에야 이제 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저 자리가 서초 아크로비스타라고 해서 서초동에 굉장히 유력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러한 이제 고급 아파트다 이렇게 지금 뭐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 사고는 그 자리만 가서 보면은 정말 옛날 얘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거 저런 참사를 겪었으면 우리 사회가 교훈을 사실 얻었어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도 많은 재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은 광주에서 어떤 철거 건물 붕괴하는데 그 과정이 잘못돼서 또 많은 사상자가 또 발생을 했었고요. 왜 과거에 저런 큰 재난을 겪고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아직도 고도성장기에 잘못된 유산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불법 하도급 하청의 재하청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아직도 뜯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에도 처음에 공사 단가가 28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하청의 재하청 내려가고 나니까 4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마구잡이로 부수다가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제 참사가 빚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둘째로는 사고의 교훈을 너무 우리가 빨리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완전히 활동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미국 같으면 아마 이런 위원회가 활동해서 대안을 내놓고 사회 제도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청의 재하청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는데 그 법도 당초 취지와에서 많이 내려간 단계에서 만들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그때 당시 사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 부분도 많이 잘못됐다고 당시 가족들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런 사고의 희생자, 피해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했었죠. 그때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장스러운 그런 처리해야 될 업무로 저희를 대했고 사회적인 시선도 저 사람들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누군가가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우리가 먼저 당했을 뿐인데 그것을 먼저 당한 사람과 아직 안 당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더 연대하고 싶고 더 많이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했던 건 시민사회의 반응.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때는 갈라진 거예요. 유가족들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상갓집 앞에서 그렇게 예의 없게 구는지 너무 의아했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주고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돼요. 자, 사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뭐 당장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그걸 목격을 했잖아요. 잘못된 시선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산풍 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가 책을 냈어요.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생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생존자가 침묵하는 딱 그만큼 불행해진다. 생존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통을 받아가야지 뭔가 달라지는 이런 사회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꿔줘야죠. 피해 입지 않은 사람들이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호소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큰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들, 그 가족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